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오늘은 타미야의 신제품 4호 구축전차 70A. 네. 이게 작년 한 가을 늦가을부터 이게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타미야에서 이걸 낸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작년 2월달에 이번 2월이죠. 뉴에른베르크 거기서 공개가 다 되고, 네. 이번에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타미야의 신제품은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요. 이번에 선정한 아이템은 전사에 있어서 대단한 활약, 일당백에 무쌍을 찍었다,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전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제였습니다. 화제가 없는 게 화제죠.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탱크를 아이템으로? 예. 아무튼 이게 일본에서는 5월 발매. 네. 우리나라는 좀 일찍 들어왔고요. 저희가 한번 앞으로 타미야는 전 세계에 동시 발매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냥 들어온 판매하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바뀌었는지. 네. 그리고 6월 달에 그 독일군 보병 대전 말기 복장이 나오는데 그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대전 말기는 점박이가 많잖아요. 예. 그 어려운 키트를 잘 손대기 어려웠었는데 타미야가 요즘 새로 최신 인형들 중에서도 디테일을 잘 살리면서 그 위장복을 얼마나 잘 살릴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일단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잘 칠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일단 요 이름은 4호 구축전차 70-A. 전차 이름이 그런가요? 한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데요. 예. 보통 기갑 차량 하면 타이거, 판터, 흑표 이렇게 줄여 부르는 이름이 이 전차는 없나요? 없다고 봐야죠. 아이고야. 그러면 이름의 뜻이 뭔가요? 네. 여기 4호는 이제 4호 전차 차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구축전차라고 하는데 모양은 구축전차지만 실제는 이게 이제 그냥 전차예요. 그리고 70이라는 말은 주포인 75mm 포의 포신 길이가 이제 79경이라는 얘기죠. 포탄이 있다고 치면 이 포탄 지름, 예. 두꺼운 쪽 말고 포탄이 빠져나오는 구멍의 지름의 70배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괄호 A는 요 생산 회사인 알케트사, 이 두 문자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 근데 요 전투집 윗부분 여기 보면 뭔가 그 낯익은 모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예. 바로 랑이라고 하는 그쵸. 구축전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 4호 구축전차 랑. 네. 랑이라는 건 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그래서 포신이 기니까 이제 랑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게 4호 전차의 바리에이션 중에 가장 성공한 차량. 오호. 그래가지고 4호 구축전차에다가 이제 판터 전차의 주포인 79경 75mm 포를 달았는데 이게 930대를 만들었어요. 네. 1944년 8월부터 45년 3월까지니까 이게 그 연합군 폭격이 엄청난 그런 시기에 이런 930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유럽의 하늘은 전부 연합군의 비행기들이 예. 밤이고 낮이고 예. 돌아다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4호 구축전차는 보통 여기 구축전차 70A라고 돼 있잖아요. 예. 걔는 구축전차 70V. 이제 생산회사가 포마크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같은 형제 같아요. 이게 같은 형제 같은데, 여기 그래서 타미야에선 이미 그 차체가 낮은 랑을 아주 옛날에 77년인가요? 그때 한번 발매를 했다가 2014년에 리뉴얼판도 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그거는.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또 낸 거죠. 네. 냈는데 요 실물 얘기를 이제 좀 하게 되면은, 네. 이게 4호 구축전차의 한 형제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탄생 배경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943년도에 오다 보니까, 이제, 물론 4호 전차가 주포 강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48구경 75mm 포를 달아서, 웬만한 T-34나 셔먼 전차 이런 거는 화력 면에서는 밀리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43년 말 지나고 나니까, 소련군이 T-34 85. 네. 85mm 포, 그리고 JS2 스탈린 122mm 포.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니까 이제 화력의 열쇠를 이제 다시 또 절감하게 됩니다. 4호 전차는 네. 24톤 남짓의 네. 중형 전차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IS2, JS2 스탈린 전차는 46톤 정도 되는 체급이 전혀 다른 전차이므로 네. 주포의 위력은 둘째치고 덩치가 자체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4호 전차의 화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강화를 한다고 해봐야 달만한 포를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판터포입니다. 예. 그래서 4호전차 포탑에다 이걸 달라고 보니까 이게 포탑이 너무 작아요. 아하. 그래서 그걸 하려면 링을 더 넓혀야 됩니다. 네. 넓혀야 되는데 링을 넓히면 차체도 커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4호전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독일이 잘 써먹는 방법, 전가의 보도인 구축 전차화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포기를 했다가 네.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다시 또 이걸 어떤 방법이 없겠냐 싶어가지고 의논을 하다 보니 내려진 결론은 회전 포탑을 포기하자. 그렇죠. 네, 해가지고 회전 포탑을 포기하면 그럼 랑에 있는 그 전투실 있잖아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4호 전차의 생산 플랫폼을 그대로 두고 예. 기존에 새로 개발했던 랑의 전투실을 얹겠다. 예. 근데 그게 다 떨컥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치가 큰 판터포를 싣겠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4호 전차 여기다 그냥 그대로 얹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생산 차량에서는 이걸 이제 매끈하게 이렇게 경사지게 하다 보니까 이 각도가 랑하고 비슷하게 보이긴 해도 랑하고 좀 각도가 틀립니다. 그러면 실제 부품이나 이런 호환도 잘 안 됐었겠네요. 이건 어차피 그냥 강판으로 만드는 거니까 호환하고 할 그게 없지 않겠어요? 네. 이 차체 상면도 일단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장부품들은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요 크기 자체는 약간 틀리다 그래요. 네. 근데 요 독일군은 이제 이미 여기서 상태에서 나중에 그 장례를 대비해서 3호 전차와 4호 전차의 차체를 통일하자. 장례라 하면은 전쟁을 얼마나 길게 본 거야? 독일 그 베를린에서 왜 베를린 함락돼가지고 히틀러가 죽기 바로 며칠 전까지도 세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논의했다고 그래요. 야. 독일 사람들이 원래 이 의논하는 걸 좋아한대요. 앞으로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세입 세출을 벌써 짜고 있었어? 네, 야, 아니 베를린이 다 불타는데 어떻게 세입 세출을 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3, 4호 통일 차체를 이용을 하기로 하고 일단 얘는 우선 이렇게 생산을 하고 네. 조금 있다가 3, 4호 통일 차체로 이행을 하자. 그렇게 음. 해가지고 처음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4호 전차 ZL 그 뭐냐면은 독일어로 치비셴 레숭 잠정형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1944년 7월 5일자 보고서에서 요 판터의 주포를 장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JS2보다 활용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개조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JS2 스탈린 전차가 122mm 구경에 어마무시한 그 포탄의 크기를 자랑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야포이기 때문에 장갑 관통력, 대전차 전투전에 있어서는 판터포보다 낮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포이면서 판터포는 또 포탄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1분에 발사할 수 있는 최대 지속 발사 그런 속도도 빠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차포로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독일군 수뇌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포인 79경 75mm 포는 장갑 관통력이 1000m 전방에 있는 30도 경사의 장갑판 네. 이거를 111mm를 관통한다. 네. 그 이전에 4호 전차의 48구경 포 같은 경우는 85mm. 아하. 그리고 이 전면 장갑이 80mm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야크트 판터 얘기할 때 그 정도 되니까 140mm 정도 됐잖아요. 네. 수직에. 그러니까 네. 이 방어력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4호 전차니까 다 똑같긴 한데 요 바퀴가 이게 무거워지다 보니까 앞에 바퀴 4개를 이제 철제 바퀴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포가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앞바퀴들이 빨리 망가졌다 하더라고요. 이 고무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4개를 이제 철제 바퀴로 바꿨다. 나머지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요 부무장으로 여기 곡총신 MP44가 있어요. 그러니까 MP44 돌격총을 총신 이렇게 이제 구부러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장비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좋진 않았는지 거기다 장비를 하지 않고 그 구멍을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부 차량은 장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곡신총이라서 이 탄도가 일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신박하긴 했습니다. 내부에서 자기가 상체를 드러내지 않고 바깥을 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했는데 맞아야 말이죠. 그리고 이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좀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히틀러가 맨 처음에는 이거를
저기 4호 전차 랑 A라고 부르자라고 네. 얘기했다 그래요. 4호 전차 랑 괄호 A.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에 뭐냐면 4호 전차 70A가 네. 정식 명칭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또 4호 구축 전차 70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 모형회사 이런 데서 아마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겠느냐. 어허, 네.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다.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4호 전차 70A라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얘기했다시피 4호 전차의 화력강으로 나온 거니까. 결국 그러면 이 전차의 배치가 예. 돌격포 부대가 아니라 전차 부대였을 것이다. 처음엔 그래서 이게 전차사단의 전차연대에 배치가 됐어요. 어허. 근데 뭐 나중에 이제 45년도 넘어가가지고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격포 여단에도 많이 배치가 되고. 근데 이게 배치됐다 그래서 뭐 왕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 모자란다니까 여기 뭐 4대, 뭐 6대 이렇게 주는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생산은 당초 1944년 8월부터 45년 1월까지 네. 1050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3, 4호 공통차체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되나 안 되죠. 열심히 네. 폭탄으로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생산 차질을 빚은 끝에 44년 8월부터 45년 3월까지 277대를 만들었다. 만드는데 그쳤다. 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4호 전차 제2형 후기형과 똑같은데 네. 여기 보면 요 바퀴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4호 전차 최후기형 같은 경우 바퀴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들면서 어차피 요 3개가 나오던 시절이지만 이 뒤섞여서 나왔다 그래요. 뒤섞여서 나왔고 리턴 롤러를 4개로 받치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는 4개잖아요. 4호 전차. 네. 근데 이게 4호 전차 최후기형이 와서 3개가 됐지 않습니까? 원가 절감에 네. 생산 공정을 줄이려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3개가 표준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뭐 그동안 또 만들다 만 바뀔 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섞여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쉬르첸 요 사이드 스커트죠. 네.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저기 대전 많이 들어가서 이 철망으로 바뀝니다. 이게. 네. 원래는 이제 뭐 강판으로 돼 있었는데 요 사이드 스커트가 일단 상형자격탄이 딱 맞으면은 일단 그 전에 일단 터지잖아요. 네. 터지면은 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터뜨리기만 하면 목표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재가 많이 드는 강판을 이용할 거 없이 그냥 철망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철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형하는 사람은 요 철망이 좀 골치 아픈 그런 일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실물 얘기 요 정도 하고 네. 일단 키트 얘기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1980년대에 이게 그 일본의 링스라는 게라지 메이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이 통짜로 아주 레진으로 나와가지고 이 게라지 키트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사서 그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옛날 아카데미 카탈로그에 제가 아주 허접한 디오라마가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4호 구축전차 이 A가 그 링스 게라지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정식 인젝션 키트가 나온 것은 1995년 드래곤 네. 임페리얼 시리즈. 그래서 그저 그런 키트죠 그야말로. 근데 어쨌든 그땐 엄청난 귀한 대접을 받았죠. 30년 전에는 훌륭한 키트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요 트라이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요 트라이스타라는 회사는 홍콩 메이커인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호 전차가 아주 기똥차게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4호 구축전차 바리에이션으로 이게 나왔어요. 네. 이게 나왔는데 좋은 키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은 요 슈리첸 부분이 이 나일론 메쉬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얇으면 안 되니까 좀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착제도 잘 안 붙고 이 가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만들다 만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다양한 접착제가 없던 시절이고 하니까 일반적인 무수지로만 만들려고 무수지나 순접으로만 만들려고 하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무수지는 너무 못 쓰지 겁니다. 아무튼 그 트라이스타께 나온 게 2011년.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금형들이 전부 다 하비부스로 넘어가서 지금 하비부스에서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회사 로고마크만 하비부스로 바뀌었고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네. 지금도 판매되고 있어요. 좋은 키트입니다. 네, 좋은 키트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드래곤에서 스마트 키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 키트로 처음 나온 것은 리턴롤러 4개짜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2013년도에 리턴롤러 3개짜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게 철망이 요 슈리첸이 H층으로 돼 있어요. 네. H층인데 H층이 본체가 H층이냐 그게 아니고 이 철망의 이 프레임 있잖아요. 네. 거기가 H층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제작 도구가 많이 있어서 예.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그런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그걸 잘 접어서 예. 그걸 붙이기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이제 새로운 키트가 없다가 네. 이번에 타미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악명 높은 보더 모델 그놈의 보더 모델 거기서 이제 발매 예고가 나왔죠. 예. 작년 말 정도에 발매 예고가 나와서 리턴롤러 3개짜리하고 4개짜리 2개 다 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등장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안 살 겁니다. 정말 안 사게 될까요? 안 삽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키트 내용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게 일단 4호전차니까 그죠? 네. 4호전차니까 뭐 4호전차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주구장창 뭐 그냥 같은 부품들 계속 쓸 것 같은데 이 타미야에서는 그야말로 어떻게든 눈꽃만큼도 실수를 안 하고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 네. 라는 의지가 보여요. 아하. 왜냐하면 맨날 보던 부품들이 다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은 여기가 네. 그냥 보통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평한 데다 그냥 턱 붙여버리니까 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잘못 접착할 수 없도록 네. 아주 커다란 접착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어떻게든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가 돋보이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여기 안쪽 여기 디테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 랑 나올 적에 나왔던 요 메탈 포싱과 요 안쪽 그 포미 부분이 있는 그 별매 부품을 여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품을 뺀 거는 예. 여기 상체에 인형을 태우고 나면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여기 좀 보면 이게 저 예비 로드휠 걸어놓는 곳인데 이 부분은 두 개가 간격이 틀려요. 하나는 왜냐면 하나는 철제 바퀴를 끼고 네. 하나는 일반 고무 타이어 바퀴를 끼게 돼 있으니까 이거 좀 간격이 틀리다는 건 이거 좀 신박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디테일의 끝판일을 달렸던 뭐 드래곤의 키트에 비해서 뭐 세세한 디테일이 부족할 것 같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져 있어서 보면서 와 이게 참 이런 식으로도 키트를 발전시킬 수 있구나. 단순히 개개의 디테일을 많이 전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 만들기 힘든 요 철망도 철망 자체가 2층으로 돼 있고 요 프레임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장착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대신 디테일은 좀 생략이 되긴 했지만 네. 어차피 붙이고 나면 안 보일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키트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내용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차체 하부는 예전 그 94년에 나왔던 타미야 4호전차 리뉴얼판 그 차체 하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시각으로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요 서스펜션 부분 요 부분은 요 바퀴들 요거는 4호 구축전차 랑 거기 들은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요 부품은 우리 저 타미야에서 나온 브룸베어 후기형에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키트 브룸베어 후기형 4호 구축전차 랑 세 가지 키트에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 저 철제 바퀴하고 일반 바퀴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전 부품을 재활용한 것이다. 예. 그리고 요 서스펜션 부분 같은 런너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건 뭐 완전 신금형입니다. 신금형인데 요 보시다시피 요 궤도가 세미 커넥팅. 요즘은 어쨌든 연질 궤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미 커넥팅으로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게 굉장히 좀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 궤도 무늬는 그 2차 대전 후기 마지막에 나왔던 경량형 궤도 4호전차 그 무늬를 재현하고 있어요. 여기 저 리턴 롤러에 걸쳐서 이렇게 축 늘어진 이런 부분 잘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슈리첸 고정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개수가 상당히 많죠. 이것도 그렇게 만들기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 다른 키트보다는 좀 훨씬 쉽습니다. 실체가 원래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요 부분은 그 4호 구축전차 랑의 부품일 것 같은데 잘 보면 이것도 완전히 신금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시는 통짜로 되어 있고요. 요 상면은 뭐 구축전차 랑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 디멘전이 약간 좀 틀리다 그러고 그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그 MP44 곡총신을 쏠 구멍을 만들었다가 막아버린 그걸 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나 아니면 여기 저 뒤에 스페어 궤도 레크나 이런 걸 보면은 요 금형 자체가 완전히 새로 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요런 부분들, 요거는 우리 저 예전에 그 4호 구축전차 랑의 그 별도 부품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메탈 포신하고 그 포 뒤쪽 안쪽 디테일을 재현한 그런 별매 부품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전투실과 뭐 차체 상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건 뭐 평범한 구성이긴 한데요. 일단 전투실을 보면은 요 전투실 앞부분은 여기 뭐 표면 경화 처리 뭐 질감이라 그러나요? 예, 요 부분이 아주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시르첸하고 인형.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프레임 부분이 여기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다른 회사 키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키트는 여기가 메쉬고 이 부분이 에칭으로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에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르첸 프레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형 역시 뭐 반따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형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조립이야 뭐 딱 잘 맞겠죠. 뭐 안 해봐도. 예.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에칭. 난 처음에 그 타미야에서 그 나올 때 이게 에칭 사진 딱 있으니까 돈 주고 따로 사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넣어줬습니다. 아유 아주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데칼은 뭐 어차피 뭐 이런 구축전차 뭐 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포리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설명서는 뭐 여기 저 슈리첸 만드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 역시나 다른 키트처럼 실물 얘기.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도장도 실물 사진들 이렇게 있습니다. 요 실물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소미어 박물관에 있는 그 4호 구축전차 A 요 사진을 지금 실어놓고 있어요. 전 세계 한 대밖에 없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키트 살펴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판매 가격이 59,800원. 네. 근데 그 하비보스 게 좀 싸요. 32,400원. 네. 이게 시르첸 그 만드는 수고를 생각한다면 2만 원의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77,400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드래곤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품절이에요. 품절인데 그 전 가격이 그 65,700원인데 네. 이게 아마 다시 수입되면 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선에서 요 키트를 잘 취사 선택을 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만들기 쉬운 거 일단 뭐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단 쉽게 뚝딱 만들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뭐 좀 돈이 들어도 만들기 쉬운 거 살 것 같아요. 저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예. 전부 다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